안녕하세요. 에이프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요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상권 분석 전문가이신 이사님을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컴퍼니 상권 분석 관련한 이사 조재도 이사입니다. 되게 보기 힘든 이제 뜨문뜨문 막 보다 보니까 네. 워낙 이게 바깥에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주 사무실에 별로 올 일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그리울 때나 뭘 사주고 싶을 때는 오는데 돈이 없어서 자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사님께서 항상 간식 같은 걸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도 항상 과자라든지 그런 간식거리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대표님이 정 대리님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 거기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님을 모셔서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편하게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되게 상권이라는 게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권 분석을 한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친구들과 같이 간다. 네,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네, 그와 어울리는 복장이나 그와 어울리는 그 물건들, 짐들, 가방에다 채워둘 것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네. 야구장에 가는데 원피스를 입고 가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흰 티에 그 청바지 입고 가는 유니폼이라든지. 맞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기 위한 그 분위기 파악, 장소에 대한 분위기 파악이 상권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권은 어찌 보면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는 이제 뭐 슬세권이라고 그래서 슬리퍼 네. 신고 갈 수 있는 곳이 그렇죠, 그렇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맛집이다 그러면은 그 상권은 그 지역 전체가 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사를 잘 못하면 상권의 범위가 줄어들고 네. 또 장사를 잘하면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그러니까 고객에게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네. 그게 상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범위, 그게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쉽게. 그래서 저희가 또 카페 창업 컨설팅을 하는 네네네. 회사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입을 해봤을 때 이 네. 상권 분석이 카페 창업에 꼭 필수적인 걸까요? 옛날에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네. 사람 많은 곳에는 네. 커피숍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됐어요. 커피숍의 가장 큰 가는 이유, 이제 네. 뭐 전문적으로 선택 속속이라고 하는데 네. 가장 이유는 뭐예요? 만나기 위한 장소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7, 80년대 다방. 음... 그리고 커피숍은 우리 어디서 만나자고 할 때 네. 애매하니까 거기에 만나서 시간을 때우면서 커피를 마시는 곳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공간이려면은 대부분 어디가 좋을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 네, 번화가. 그렇죠. 그리고 1층.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양사거리에 뭐 모퉁이에 있는 어디 커피숍 보자지 이런 식이 되게 많았어. 네,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많았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상권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설치하면은 그냥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막 점포들이 생기고 어떻게 돼요?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죠. 네. 맞죠? 그러면은 상권 분석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건물주 아들일 때. 맞잖아. 채로나 임대료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네. 1층을 요즘 보세요. 요즘 그 1층 그러니까 이제 번화가 뭐 홍대든 건대 입구든 뭐 강남에 어디든 번화가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건물들의 그 상권에 있는 점포들의 어떤 보면 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핸드폰 가게. 그쵸. 꼭 있죠, 꼭 있죠. 카페의 경우는 예전에는 1층에 뭐 파스쿠치 뭐 이런 이디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1층에 그 메인에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큰 카페 매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거기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메가커피. 그렇죠. 네. 메가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백다방. 컴포즈, 백다방 다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고 그리고 거기 매장의 테이블이 어떻게 있어요? 대부분은 크게 있고 한 테이블 한 2개만 놓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테이크아웃.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임대료예요. 임차료. 임차료가 비싸니까 아무리 팔아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카페의 특성상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랫동안 있겠죠. 네. 그럼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5,000원을 주고 앉아서 먹는 고객보다는 2,000원을 주고 빨리 먹고 파는 고객이 나가는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은 게 훨씬 네. 더 효과적이고 임차료도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또 변형된 게 예를 들어서 1층은 되게 좁게 해놓고 2층은 크게 해놓고 네. 건물주 입장에서도 너무 크면은 들어오는 그 임차인이 없으니까 점점 적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 해가지고 팔게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상권인데 네. 그 상권을 분석을 해야지 그 매장에 아니면 그 입지에 어떤 식으로 컨셉을 할지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규모를 크게 할 건지 네. 적게 할 건지 아. 가격을 비싸게 할 건지 싸게 할 건지 종류를 다양하게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의 처음 스타트가 이제 상권 분석인 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컨셉이 정해졌어요. 네, 나는 뭐 뉴욕 컨셉의 카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컨셉을 미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컨셉을 네. 잡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아, 그쵸. 제일 중요한 게 맞죠?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네. 자금이 얼마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잖아요. 네네. 자, 첫 번째 규모를 정하고 네. 그다음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으로 뉴욕 스타일의 카페라고 쳐서 네. 잘 되는 곳의 지역을 보는 거예요. 뉴욕 스타일에 맞지 않게 올드한 인원이 많은 곳에 뉴욕 스타일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젊은 네. 사람들이 뭐 트렌드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다가 뉴욕 스타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 무슨 쌍문동에다가 뉴욕 스타일 하는 것하고는 그쵸. 다르겠죠. 네, 느낌 자, 많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가 잘 되는지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많이 있는 곳이 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를 살려 그러면 컴퓨터를 살려 그러면 보통 어딜 갔어요? 보통 이제 그런 테크노마트 네, 또 지금 맞아요. 많이 망하긴 했지만 그런 데 많이 가는데 네. 그런 데 가는 게 결국은 군집 효과라고 음. 많이 모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경쟁을 통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경쟁이 심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방법은 진짜 뭐 상권 분석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하게나마 좀 접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다만 네. 상권 분석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네. 빈틈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에서 내가 성수동에 빈틈이라서. 엄청난 많은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뉴욕 스타일의 카페를 봤을 때 여기와 유사한 또 비슷한 지역을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서 모자란 것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 중에서 네. 다른 거 몰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 점포 분석이거든요. 강점을 벤치마킹하고 약점은 네. 보완을 하고 그쵸.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갖는 거예요. 음. 같은 뉴욕 스타일이지만 뭐 어쨌든 브루클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특히 자본이 적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시키고 그걸 전문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냐? 뉴욕을 가본 사람도 있지만 맨하탄을 가거나 브루클린을 가거나 하면은 정말 브루클린 온 느낌이 들면은 그 매니아들은 또 오고 네. 또 간접 경험한 사람도 오잖아요. 맞아요.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SNS로 딱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 컨셉을 잡아보는 거죠. 그럼 상권 분석은 약간 이런 디테일함을 좀 더 따지면서 본인의 무기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단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강점, 약점, 기회, 뭐 위협 이런 것들 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작업 단계.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상권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서 돌출되는 걸 가지고 뭘 만들 거였어요. 실은 네. 컨셉을 정하겠죠. 그래서 그 컨셉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 이제 그 단계별의 과정인데 이 단계가 없으면 네. 그냥 컨셉만 가지고서는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는 엄청 후회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샀던 거를 괜히 샀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보통 카페를 어느 창업하려면 이제 보증금을 빼고 한 5천 네. 최소 1억
뭐 비싸긴 3억 정도 드는데 자 우리가 5천만 원을 벌려 그러면 연봉 1억짜리라 하더라도 최소한 4, 5년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으려면 또 5년이라는 네. 시간이 필요한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필 꽂히면 그냥 찍어요. 그냥 여기 할게요. 맞죠? 5천을 네. 쓰는데 버는데 5년인데 그러면 최소한 두세 달은 그렇게 시장 조사도 하고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상권 분석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꼭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할 네. 필요하기도 필요하지만 네. 또 스스로 그런 스스로도 할 것들 수 예, 있는 찾아보는 뭐 방법이 이렇게 지금 오늘 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이런 것들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권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네. 예,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점이요. 만약에 이미 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 이미 특정 지역에 여기에 카페를 창업하겠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면은 저희가 막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컨셉은 또 따로 있어요. 이럴 때는 혹시 상권 분석을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실까요? 원하는 부지는 여긴데 원하는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타이틀만 예쁜 카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네. 특히 이제 청년 창업인 경우는 자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창업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건 분석을 뭐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런 생각을 예, 잘 예.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업종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 횟집, 고깃집 이런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럼 여기는 네. 대부분 진짜 토대를 좀 단단히 다지고 시작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하겠네요.